새벽 5시 엄마 손 떡볶이 주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커다란 냄비에 육수를 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걱정 마라. 오늘도 떡볶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고추장을 섞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낡은 옷에 얼굴까지 흙먼지를 묻힌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주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숙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심한 변장이었습니다. 윤서가 밝게 웃으며 앞치마를 털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안쪽에 앉으세요. 한정숙은 구석자리에 앉아 윤서를 관찰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자.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뜨거운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워요. 윤서가 물수건까지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일부러 손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윤서의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한정숙이 바닥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릇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야. 당신네 가게 그릇이 불량품 아니야? 아니, 그게 내 옷 좀 봐. 다 더러워졌잖아. 어떻게 할 거야? 윤서가 재빨리 앞치마를 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바로 치울게요. 치우면 뭐해? 내 옷은 누가 빨아줘? 한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인대는 없으세요? 고개를 들어 한정숙을 바라보는 윤서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을 걱정하다니. 됐다고. 한정숙이 손을 휘저으며 밀어냈습니다. 윤서가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새떡볶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날이 추운데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방금 끓인 거예요. 그릇을 한정숙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돈은 안 받을 거야? 한정숙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엎질렀으니까요. 내가 엎질렀다고 했잖아. 그래도 제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정숙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은 있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지갑을 어디 뒀더라. 한정숙이 주머니를 뒤지는 척했습니다. 아, 이런. 지갑이 없어. 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어쩌면 좋아. 한정숙이 일어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없어졌다고. 한정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차비는 되실 거예요. 한정숙의 손에 돈을 쥐어주려는 순간 한정숙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어. 나한테도 자존심이 있다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처럼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사실은 가짜였지만 이거라도 받고 밥값을 받아.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윤서가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값어치 있어 보이잖아. 할머니한테 소중한 물건 같은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윤서가 시계를 정중히 밀어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도 이런 시계 하나 차고 다니셨거든요. 평생 아끼시던 거. 그러고는 다시 한번 10,000원짜리 지폐를 한정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집에 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날도 추운데. 한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준 것.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 그 모든 것이 한정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한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윤서가 깜짝 놀라 한정숙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나는 한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왜 우세요? 윤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의 순수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무슨 말씀을. 내가 널 시험했단다. 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험이요? 나는 H그룹 회장 며느리야. 민준이 어머니. 윤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일부러 꾸민 거였어. 내 인성을 보려고. 한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날 무릎 꿇게 만들었구나.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한정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정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정숙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H그룹 본사로 와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차가 떠났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서야. 할머니, 나 어떡해. 윤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챕터 2 냉혹한 조건. H그룹 본사 60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서는 회의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긴 테이블 끝에 한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머리를 올린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 민준이 반갑게 다가오려 했지만 한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으세요. 한정숙이 건너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정숙은 서류 몇 장을 윤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제 일은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감동과 자격은 다른 문제예요. 어머니. 민준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제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윤서 인성 인정하셨잖아요. 그래, 인정해요. 내 인성은 내가 무릎 꿇을 만큼 훌륭했어.
한정숙이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H그룹은 인성만으로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 그룹에는 수만 명의 직원이 있어요. 수조 원의 돈이 움직여요. 한 번의 실수로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한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실력이 필요해요. 윤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가지 시험을 통과하세요. 한정숙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H그룹 경영 승계자들이 받는 테스트예요. 첫째, 재무제표 분석. 둘째, 외국어 비즈니스 응대. 셋째, 돌발 상황 대처. 민준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경영학 전공자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 여자친구를 믿지 못하는 거야? 한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네가 윤서 씨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건가?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정숙 앞으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게요. 윤서 너. 민준이 놀란 얼굴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불안을 증명으로 바꿀게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시험은 일주일 후에요. H그룹 3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숙이 윤서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민준과 윤서만 남았습니다. 윤서,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민준이 윤서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살짝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야. 아니야. 윤서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나도 준비가 필요해. 하지만 민준아. 윤서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머님께 인정받아야 해. 제대로.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부 자료 구해다 줄게. 안 돼. 윤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통과하지 못하면 어머님께 평생 인정받지 못해. 나 혼자 할게. 윤서, 믿어줘. 나 할 수 있어.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분식집 영업을 마치고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유동자산, 고정자산, 생전 처음 보는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윤서야, 불 좀 끄고 자라. 할머니, 조금만 더요. 네가 아프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저 강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윤서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증명할게요. 저도 민준이 옆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걸.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H그룹 본사. 윤서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한정숙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정숙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건 H그룹 유통부문 매출이 작년 대비 떨어진 건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에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실제 소비자들은 더 싼 곳을 찾아요. 근데 H그룹 제품은 중간 가격대라서 한정수기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왔죠? 저희 분식집에 오시는 손님들이요. 다들 시장에서 장 보고 오시거든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윤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합격이에요. 정말요? 다음 시험 준비하세요. 2주 후 H그룹 호텔에서 외국인 투자자 만찬이 있어요. 당신이 주관하세요.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포기할래요?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한정숙이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서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외국인 만찬이라니. 나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윤서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며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헬로우, 아이엠.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던 윤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해서는.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 만찬인데 너무 걱정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고마워. 윤서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녁 7시 H그룹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윤서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웰컴 투. 첫 번째 투자자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윤서는 당황해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다가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한정숙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투자자들에게 음식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This is 말이 막혔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또 나서려는 순간 윤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윤서가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앞치마를 두른 채 떡볶이 재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윤서 씨, 뭐 하는 거예요? 한정숙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 방식대로 해보게 해주세요. 윤서가 투자자들 앞에 작은 버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기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윤서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핫, 앤, 스위트,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윤서가 떡볶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테이스트 플리즈. 한 투자자가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우, 딜리셔스. 투자자들이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정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 밖이네. 이 아이. 만찬이 끝나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투데이 워즈 베리 스페셜. 땡크 유. 투자자들이 윤서와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정숙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합격이에요. 정말요? 당신은
예상을 뒤엎는 사람이네요. 한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담겼습니다. 마지막 시험만 통과하면 돼요. 3주 후에 공지할게요. 윤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윤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서, 넌 정말 대단해.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윤서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윤서야, 큰일 났다.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기사 좀 봐. 포털 사이트. 윤서가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H그룹 후계자, 분식집 여성과 열애설, 신분 차이 논란.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윤서의 분식집 사진과 함께 재벌과 서민의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서야,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예. 윤서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식집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나왔다. 윤서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H그룹과 결혼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자극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서가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할머니, 어떡해. 괜찮아, 윤서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가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H그룹 본사, 한정숙의 사무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봤어요. 한정숙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흘린 거죠? 그게 저희 홍보팀에서는 홍보팀이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한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보를 흘린 사람을 찾아내세요. 당장. 알겠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한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 씨, 이 시련을 어떻게 넘을까? 그날 오후 분식집 앞, 기자들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윤서가 마스크를 쓰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재벌과 결혼하려는 거 맞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서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제가 윤서예요.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전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민준 씨와 사귀고 있어요. 제 직업은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재벌과 결혼하려고...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지려는 순간 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게 잘못인가요? 신분이 다르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민준 씨라는 사람이 좋아요. 그게 잘못인가요? 카메라가 윤서의 당당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고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당당하네. 신분이 뭐가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오히려 저런 사람이 재벌 며느리감 아닌가.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윤서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H그룹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챕터 4 거대한 음모.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H그룹 며느리감 윤서, 그녀의 아버지는 H그룹 배신자였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아버지 윤재혁이 과거 H그룹에서 횡령 혐의로 쫓겨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설마, 윤서가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윤서야, 이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 아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할머니가 윤서를 꽉 안았습니다. 누명이었어. 누명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재벌한테 빌붙으려고 한 거였네. 아버지 죄를 만회하려고 아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H그룹도 정신 차려라. 윤서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윤서, 괜찮아? 민준아, 미안해. 왜 미안해? 너 잘못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 때문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사무실로 와. 같이 해결하자. H그룹 본사, 한정숙의 사무실. 한정숙은 서류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한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서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재요? 당신 아버지 이름 맞죠? 네. 그 사람이 우리 그룹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한정숙이 서류를 윤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15년 전 당신 아버지는 H그룹 재무팀장이었어요. 그런데 회사 돈 30억을 빼돌렸죠.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계좌로 돈이 들어간 흔적. 그건 누명일 거예요. 누명? 한정숙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누명이에요. 그때 민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아, 넌 빠져. 안 빠져요. 윤서 아버지 일은 다시 조사해봐야 해요. 조사는 이미 끝났어. 한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H그룹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요?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3차 테스트는 취소해요. 한정숙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의 결혼도 없던 일로 하세요. 어머니, 민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내 여자 아버지야. 한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 딸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윤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 민준이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민준아. 윤서가 민준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고마웠어. 정말. 윤서가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한정숙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거짓말 마세요. 분명 연락하고 지내겠죠?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한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가세요. 윤서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한정숙이 막았습니다. 너는 남아. 어머니, 넌 H그룹 후계자야. 정신 차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H그룹 긴급 이사회.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H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한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회계팀에서 300억 횡령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한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배신자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윤재혁 사건처럼 누가 한 짓이야. 한정숙이 책상을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비서들이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한정숙의 컴퓨터에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K 컨설턴트. 이게 뭐야? 한정숙이 메일을 열었습니다. H그룹을 구하고 싶으면 이 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의 분식집. 윤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일함에도 같은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윤서 아빠다.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 첨부 파일을 열려고 하자 암호창이 떴습니다. 윤서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야, 이 암호 잘 기억해둬. 나중에 꼭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려 보이던 모습.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H그룹 내부 거래 내역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강성필. 그가 진짜 배신자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성필. 이 사람이. 파일을 계속 읽어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쓴 횡령 누명도, 지금 H그룹에서 일어난 기술 유출도 모두 강성필의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성필의 내부 협조자 명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숙 회장 최측근 임원, 박철수. 윤서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H그룹이 위험해. H그룹 본사 주차장, 자정. 민준과 윤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박철수 이사가 스파이라고? 응. 그리고 강성필이란 사람이 15년 전부터 H그룹을 노려왔대. 그럼 내 아버지는 누명이었어. 아빠는 오히려 이걸 밝히려다가 쫓겨난 거야.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윤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님도 모르셨던 거야. 이 자료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해. 응. 그런데 윤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